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쓸 생각은 저도 없었는데 잘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추가가 됐어요. 근데 제가 밝은 데를 좋아해요. 장소를. 좋은 호텔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좀 가보니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좋은데 어디 있냐 찾다 보니까 이 시그니엘이 밝고 엄청 좋더라고요. 뷰도 좋고. 여기가 이제 좀 식사라든가 이런 게 좀 비싸긴 한데 반대로 평범하게 팀장님들이 드실 수 있는 것보다는 이런 날 좀 특별한 걸 좀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, 또 제가 공약을 한 게 있어요. 작년 12월에 1억 3천을 넘기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부르겠다 라고 공약을 했는데 넘겨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된 거예요. 그냥 뭐라고 말하냐. 일단은 현타는 온 적이 없어요. 그 다음에 후회한 적도 없어. 왜 그러냐면 이거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가 어떤 걸 집행할 때 후회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. 그리고 또 이런 큰 비용을 투자를 하다가 보면 반응이라든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회사에 이제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돌아올 때도 있는데,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음 걸 해요. 지나간 거를 자꾸 막 미련을 두고 집착을 하고 해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공부다 생각하고 다음번에 그냥 어떤 걸 집행을 할 때 그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지, 지나간 걸 가지고 뭐 현타니 뭐 후회니 이런 거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정확하게 얼마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SNS에 자랑 차원에서 이런 걸 다 올려요. 저희는 신한금융플러스고 제가 감탄 본부잖아요. 본사는 아니라는 거죠. 본사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 높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부지만 원수사급 혹은 이제 G 본사급으로 지금 하고는 있고, 그냥 일반 본부나 이제 사업부 단위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. 보이는 혜택과 보이지 않는 혜택으로 좀 나눠줄 수 있는데,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치중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혜택이에요. 이게 뭐냐면 영업은 내가 어떤 영감을 받고 의욕이 복돋아지면은 잘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좀 많이 주려고, 뭐 오늘 행사도 그런 거 일환이고, 우리가 북해도도 가고 뭐 하노이도 가고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, 그리고 또 직접적인 혜택은 이제 설계사님들이 이제 영업을 이제 좀 더 편하고 쉽게 하거나 내년에 7년 분급으로 나눠지는 이런 제도가 확정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, 그거 관련해서는 영업 비밀이라 오픈할 수는 없는데 준비와 구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. 말 그대로 좀 젊잖아요. 이제 MZ세대 당사자들은 이해 못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해도 되는 기간이에요. 근데 이제 저처럼 40대 후반, 뭐 5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시행착오를 여기서 더 했다가는 좀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. 이제 가장으로서라든가 이렇게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행착오를 거의 무한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부러우면 부럽다는 거고, 젊은 게 강력한 무기다라고 보는 게 그게 제일 맞는 답인 것 같아요. 그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, 제가 감탄본부를 처음 만들 때 권유나 뭐 이런 거 없이 제가 혼자, 심지어 어느 회사를 갈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기획서를 썼었어요. 2031년에 1,500명, 월 매출 10억을 제가 써냈거든요. 그러려면 이제 중간에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, 사실 저보다 뛰어난 사람 10명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. 우리가 한 150명, 160명 이 정도 되잖아요. 이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을 더 있는 게, 그러면은 우리가 1,500명 10억을 가겠죠. 감탄의 미래는 1,500명과 10억을 가는데 그 중간에 혜택을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설계사를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나를 위해서 처음에 다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위대하다, 뭐 누구를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물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거 자체만으로도 존경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, 그분들이 해당 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헌신적이고 이런 모습에 따라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즉 보험도 이게 나를 위한 거냐 고객을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왔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뿌듯했던 순간을 매일 만들고 있는데, 전 특이하게 미래에 대한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, 내가 그동안 해온 게 되게 약하고 또 뭐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대한 상상도 비관적일 거야 아마.
그런데 내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했었을 때 그래도 내가 지금 열심히 했었고 열심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그때 좀 뿌듯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저 정도 되면 진짜 면역이 엄청 돼가지고 이게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수준이 됐다고 해야 되나? 제가 FC를 할 때도 옆에 앉아있는 설계사님이 아 요새 일이 잘 안 된다, 힘들다, 뭐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, 나도 피곤한 거 아닌가? 나도 힘든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정말 피곤한 거 힘든 거를 느끼기 어렵게끔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.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어요.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앞두고 막 고민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하잖아요. 근데 막상 또 지나고 나면 내가 그 고민을 왜 했었지? 왜 이렇게 두려워했지? 하면서 별거 아니었네. 이런 경험을 한 번 정도는 해본 경험이 있을 건데 제가 그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닌다는 기본 같은 이론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힘드네, 피곤하네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뭐 느끼고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. 이제 의외로 좀 많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치면은 책 속에 나오는 위인들이 좀 있고 완전 맹신하는 건 아닌데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찰리 먼거 그 다음에 호불호는 좀 이분이 갈리더라고요. 테슬라 일론 머스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사람들 뭐 거기에 뭐 손흥민, 박지성, 김연아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신한금융 플러스 지금 제가 대표님 세 분째를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세 분 다 색깔도 다 다르면서 철학과 이런 게 뚜렷하신 분이었어요. 대표님들이 바뀔 때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걸 보면서 역시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제 위에 이제 사업부 대표님이 계세요. 창철 대표님이라고. 이 대표님이 굉장히 풍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. 얼굴에 미소가 떠나는 일이 없어요.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웃으시고 좋은 일이 생겨서 웃으시고 일은 일대로 하시면서 골프도 치시고 술도 잘 드시고 굉장히 인생을 진짜 편안하게 사시면서 재산도 엄청 많이 모으셨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 항상 언제든지 통화도 가능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롤 모델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현실적으로 취미 같은 걸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기가 지금 이제 100일도 안 됐고 또 일이 너무 많은데 또 제가 막 일을 만들잖아요. 사실 가끔 뭐 잘 치지는 못하지만 이제 바람 쐬러 이제 골프 한 번씩 나가는 거 한 달에 한 번, 그것도 뭐 2달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없고 그거를 뭐 또 엄청 잘 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힐링한다 생각하고 그냥 한 번씩 나가요. 이제 그 정도만 있어요. 저는 다시 돌아가도 했던 대로 할 것 같아요. 지나온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방향을 좀 잘 잡았다? 그거는 이제 일부러 잡은 건 아니고 좀 우연히 잘 잡힌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이제 빚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안도 저 사람은 제안해봐야 안 될 거야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냥 바로 제안을 했어야 됐고 그거를 할 수 있다 없다 뭐 자신감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막 질렀거든요. 막 질렀는데 지금 돌아가도 그런 방식으로 좀 할 것 같고 놀지도 않고 진짜 일을 했는데 왜냐면 일 자체가 좀 재미를 들리면 뭐 일은 일로 푼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. 그게 또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. 서울대 가는 애들이 공부 재밌다고 하듯이 약간 비슷한 건데 했던 대로 할 것 같아요. 네. 지금 질문해 주신 거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하나씩 정리를 하면 돼. 무슨 말이냐면 열심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스스로 한번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열심히 했다. 그러니까 많이 열심히 했다. 근데 성과가 안 나왔다. 또 혹은 안 알아준다. 뭐 고객도 안 알아준다. 이제 이런 느낌의 이제 질문 같은데 이게 열심히가 사실 내 딴의 열심히가 있어요. 내 딴의 열심히. 근데 세상에서 알아주는 열심이랑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보면 맞아요. 그러니까 시험 범위랑 비교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시험 봐야 될 그 시험 범위가 따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공부를 해버린 거야. 근데 시험을 봤는데 문제는 딴 데서 나온 거지.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하시는 설계사님들이 솔직히 있어요. 이 시험 범위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어디서 공부해야 되는지 일로 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래. 근데 해야 되는 일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는데
이제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이제 좀 다른 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고, 또 하나는 이 열심이라는 개념이 하루에 막 12시간 일한다, 출근을 해가지고 뭘 한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열심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, 영업 직종에서 열심히는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. 뭐냐면 우리가 일반인에서 영업인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영업인으로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돼요. 일반인들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야. 내가 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게 열심이에요. 나는 생각이니 뭐니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12시간, 4시간 저고 20시간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. 분명히 이런 말 할 거예요. 예, 그래서 열심히에 대한 정의는 좀 이해를 명확하게 해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, 오늘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